정치의 한가운데서 가장 뜨거운 쟁점을 두고 여야의 대표 토론자들이 정면으로 맞붙습니다. 오늘의 핵심 주제는 자문위원도 사퇴하게 한 검찰개혁입니다. 이동학 전 민주당 최고위원, 손수조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전수미 민주당 대변인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검찰개혁, 공소청과 중수청을 설치하는 정부 안의 얼개가 공개가 됐습니다. 정치권에서 또 법조계에서도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데 오늘 이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최근 이슈부터 어제 법안을 만들었던 총리실 산하의 자문단, 자문위원들 6명이 사퇴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총 16명 중에서 6명이면 사실 부피가 작은 건 아닙니다. 예, 어떻게 보셨어요, 최고위원님? 뭐 적지 않은 수치죠. 그리고 예. 자문위원들과 소통이 잘 됐었나? 당연히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자문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 그리고 또 전문성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필요하니까 자문 TF도 만들어가지고 그런 걸 운영을 했었을 텐데 이분들이 기자회견까지 하면서 우리들을 패스했다. 그리고 우리가 냈던 안들이 뭔가 이미 다른 안들이 이미 짜여져 있는 상태에서 우리의 자문이 뭔가 우리의 겉핥기식으로 우리를 활용했던 거 아니냐. 약간의 모욕감도 표출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TF가 좀 어떤 형태로 운영됐는가 이 부분에 대한 비판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는 무엇보다 명운이 걸린 문제잖아요. 그동안 검찰의 수사권 남용, 수사 기소 이거 같이 포함시켜가지고 엄청나게 남용돼서 누군가는 특정인은 엄청나게 수사하고 또 다른 특정인은 수사 안 해버리고 이러는 걸 가지고 본인들이 사실상 뭐 이렇게 유용을 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확실하게 분리한다라고 하는 기본 원칙이 있었는데 그 원칙도 조금 이거 원칙대로 안 가는 거 아니야?라는 약간의 의혹을 좀 준 것 같아요. 아하. 그래서 그 차원에서 이분을 법무장관님도 이걸 차분하게 좀 다뤄보자라고 얘기를 한 만큼 어쨌거나 다시 원칙의 선상에서 이거를 다시 논의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 네. 이게 이제 정부 여당 주도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는 이걸 어떻게 보고 있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는 사실상 이제 검찰 개혁이라고 해서 지금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련의 일들이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애시당초 이것은 좀 차제에 완전히 좀 다시 검토를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에요. 근데 지금 이 자문위원분들이 이렇게 이제 사퇴를 하는 이제 수순까지 온 이유는 사실 자문위원이면 그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얘기를 하나도 지금 안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자문위원분들은 원래 지금 이제 수사와 기소를 왜 분리하려고 했었냐 그러면 결국은 너무나 권력이 검찰에게 집중돼 있으니까 이런 정치 검찰 없애자라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이 검사들에게 수사권 못 주겠다 이거였잖아요. 근데 지금 국무총리 산하에서 정부안이 나온 것이 결국은 이 중수청에서 결국은 검사들에게 그러니까 검사 출신의 변호사들에게 수사권을 주겠다 이렇게 발표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 원래 처음에 검경 분리부터 해서 수사 기소 분리부터 해서 검찰청 폐지까지 오는 이 과정이 결국은 검찰들에게 수사권을 줄 수 없다는 거였는데 어라? 뚜껑을 열어보니 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반발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뭐 이제 이 자문위원 안에서 나왔던 얘기들이 사실상 뭐 4대 그러니까 이거 다루는 범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중수청에서 어떤 사안까지 다룰 것인가 했을 때 뭐 4대 어떤 그 범죄에 대해서 다루자 이런 얘기는 있었는데 한 번도 논의 안 된 9대 범죄를 다루겠다 뭐 이렇게까지 나오니까 우리가 계속 해달라는 건 안 해주고 한 번도 얘기 안 한 건 갑자기 들어가고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많이 반발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예, 대변인님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게 총리실 산하 이제 자문위원분들이 하신 거다 보니까 여러 가지 학계라던가 이제 법률가 등 많이 들어가셨죠. 그래서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검찰 개혁의 핵심은 이제 검사들에게 이제 집중됐던 기소와 수사를 분리한다는 거였고 사실 과거에도 그런 이제 절차들이 있었지만 이게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아마 국민들께서 좀 열받으셨던 지점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 이재명 정부의 검찰은 다르다.
이제 그 말에서 어떤 기시감을 좀 받으셨던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도 문재인 정부의 검찰은 다르다라고 말씀하셨다가 결국 특수부에 이제 과거에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특수부에 힘을 실어줬고 오늘의 정말 최고의 적폐죠. 윤석열 한동훈을 만들었던 게 바로 그때의 이제 검찰의 특수부 키워주기였기 때문에 또 다른 이런 최대의 적폐, 나라를 망하게 할 뻔했던 헌정질서 유린했던 적폐들을 또 만드는 그거를 이런 식으로 검찰한테 힘을 실어준다고 이런 지점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고 우려했던 지점이 아닌가 싶고 특히 그러니까 검찰개혁 추진단이 또 하셨던 게 그 명칭이 아마 헌법상 제한인 건 알지만 명칭의 이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소청 수장 명칭을 이제 검찰총장의 그대로 쓰고 행안부에서는 이제 그 중수청에 대해서 행안부 장관이 지휘하고 이런 식으로 약간 권력 나눠먹기 형태로 가냐, 왜 보안 수사권이 유보되는 형태로 가는 거냐, 왜 검찰총장이냐 이런 식으로 문제점이 결국엔 제기될 수밖에 없고 그거에서 대통령께서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이거는 당과 상의를 해서 국민들이 전혀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나 그런 추진 방향에 대해서 의심이 전혀 없도록 당과 상의해서 추진하라 그 방향성까지 제시하신 게 아닌가. 절대 걱정하지 마십시오. 당과 정은 합의해서 국민들이 원하는 검찰개혁을 반드시 이루어낼 것입니다. 예, 오늘도 뭐 민주당에서 정책 의총을 열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수렴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그 방침에는 이렇게 문제는 없었던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다 산 것 같은데 이제 그 방식에 대해서 조직을 어떻게 체계를 꾸리는가에 대해서는 좀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중수청을 꾸려서 거기에 결국은 뭐 검사 출신이든 어디 로펌 출신이든 다시 사법시험 자격을 가진 사람들을 다시 사법수사관으로 모시고 실제로 그 이원화해가지고 밑에 수사 인력들은 또다시 기존 체제랑 달라지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기관만 옮겨갈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외피만 씌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는 설령 뭐 정부에서 여러 가지 검토들을 거친다 하더라도 그런 것에 대해서 그렇게 가야 된다 하더라도 이것은 반드시 공론화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거 물론 지금 안을 던졌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엄청난 반대의 파도를 지금 맞고 있는 것인데 뭐 누가 하더라도 하긴 했었어야 될 일이죠. 안이 있어야 그걸 가지고 찬성을 하든 반대를 하든 예. 수정을 하든 하는 거니까요. 뭐 어쨌든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좀 더 논의하는 과정이 있었더라면 어땠을까. 그리고 실제 그것이 뭐 국민들을 설득해야 된다, 당원들을 설득해야 된다. 그러면은 누군가 나와서 설득을 해야죠. 네. 그냥 앞만 어떻게 뭐 이렇게 하면 당연히 이 과정에서 느닷없이 이쪽 방향으로 가자고 해놓고 저쪽 방향으로 가면 당황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 이제 그런 차원에서 어쨌든 전수미 변호사님 말씀해주신 대로 당에서 이건 의견 수렴이나 이런 것들은 필요하고 실제도 아마 뭐 누군가는 100을 생각하고 누군가는 70을 생각하고 또 누군가는 85를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이 접점에서의 그 조율은 필요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 개혁을 통해서 국민들께 좋은 법률 서비스가 이행되도록 해야 되고 검사들이 정치검사 활동을 더 이상 할 수 없도록 만드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이잖아요. 근데 국민들의 생활에서 수사가 지연되거나 또다시 뭐 수사가 뭐 차일피일 미뤄진다거나 뭔가 경찰 내부에서 중수청이든 어디서든 그러한 일들이 이제 일어난다고 했을 때는 국민 공분이 결국 민주당 정권으로 오게 될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러한 지점들까지 철저하게 따져서 이거를 준비해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그러니까 중수청 관련돼서 또다시 지금 검사들을 옮겨가지고 또 그렇게 한다는 투의 어떤 방식에는 동의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부가 입법 예고안을 낸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국회의 의견을 좀 수렴을 하고 국민의 의견을 좀 받아서 좀 수정해 나가겠다. 지금 이 상태인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논란들을 하나하나 좀 자세히 살펴볼게요. 검사 출신 봉욱 민정수석이 이 개혁 추진단과 회의를 하면서 검사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제 끌고 갔다. 뭐 이런 논란이 하나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봉욱 민정수석은 아무 잘못이 없어요.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부 안이 나온 거는요.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의
복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정부안이 나오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모르고 나올 수는 없고요. 근데 다만 이제 이 안에 대해서 우리 이동학 최고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론의 장에서 이제 같이 얘기하면서 수정될 부분은 있겠죠. 근데 하지만 이 첫 안이 나온 거에 대해서 이것은 이재명 대통령 생각과 완전히 다르고 봉욱 민정수석이 검찰 출신이라서 이렇게 검찰에게 유리하게 간 거다라는 것은 그것은 맞지 않는 해석이에요. 제가 듣기로 오히려 이제 뭐 더 잘 아시겠지만 봉욱 민정수석 이분은 본인이 어떤 그 개혁 드라이브를 걸어서 이니셔티브를 갖고 하는 그런 스타일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어떤 큰 줄기 안에서 일을 실무를 처리하시는 분이라고 저는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두고 봉욱 민정수석을 잡아가지고 흔드는 건 저는 맞지 않다고 보고 어쨌든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결국 이제 공소와 기소를 그러니까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라고 했었는데 그것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사실 지금 민주당 보면요 특검 엄청 하고 있잖아요. 이 특검 자체도 웃긴 것이 수사와 기소 한꺼번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자고 검찰 개혁을 외치면서 또 한편으로는 특검을 계속하자고 지금 뭐 2차 종합특검 하자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 정부안이 나왔고 이제 이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수정할 부분 수정하고 국민 여론 들을 부분 들으셔야 되는데 일단 저는 한 가지 지금 좀 지적을 먼저 드리고 싶은 거는 이 중수청과 지금 그래서 공소청을 분리를 하는데 이 중수청이 행안부 소속이라는 거예요. 예. 행안부 소속이면 안 됩니다. 결국은 이 권력을 다 분리하고 서로 견제하자고 더 공정하게 하자고 이 개혁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행안부 즉 대통령이 임명하는 행안부 장관이 그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행안부 소속의 이 경찰도 있는데 지금 이 중수청까지 가지고 가게 되면 이건 공룡 집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력 분리가 아니라 권력 초집중이 되는 겁니다. 그럼 어디다 둬야 되나요? 그러니까 차라리 원래 있었던 그러니까 독립된 검찰청은 원래 독립된 거였잖아요. 그것보다 법무부 더 소속에 있긴 하죠. 법무부 산하에. 예, 근데 그 법적인 지위가 굉장히 독특하죠. 예, 검찰이라는 예. 것이요. 근데 그것보다 더 공정하게 가려고 지금 개혁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행안부 소속에 두는 건 전 잘못됐다고 봐요.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수사 이거 뭐라고 그러나 지금 수사사법관 말씀하시는 건가요? 사법관 예. 근데 뭐 이걸 좀 새로 만들려고 하고 예, 있는데 예. 이것도 대통령이 해임, 파면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권력이 너무 집중돼요, 오히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수정될 부분이 있어요. 이것도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국민의힘 시각에서 이제 이번 입법 예고안에 대한 좀 비판을 좀 해주셨는데, 일단 이제 야권이긴 한데 조국혁신당이라든지 아니면 법사위 위원들 중심으로 공소청이 이제 검찰의 3단 구조를 더욱더 강화시킨다, 공고히 한다. 그다음에 중수청의 이원화 구조도 검찰의 구조를 그대로 가지고 오는 것이다. 뭐 이런 비판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검찰개혁 결국엔 추진단 자문위원 6명이 사퇴한 이유가 이제 본인들이 이제 내놓은 안들이 여러 가지가 있으면 근데 철저하게 그게 무시당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엇보다 배신감을 느꼈다. 도저히 여기 있을 수 없다. 왜 검찰 중심의 안을 발표한 거냐. 예를 들어서 뭐 중대 범죄에 대해서 다룰 때도 이제 맨 처음에 6대로 했다가 우린 4대로 그걸 낮췄는데 오히려 9대를 왜 발표를 예. 하고 우리 의견을 묵살하느냐. 이제 그런 것들. 수사사법관은 지금 이제 야당에서 그러니까 조국 혁신당이나 문제 제기한 제2의 검찰 바로 검찰 되돌이표 아니냐. 이제 그렇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실제로는 이 형태가 이제 검사 이식 형태가 아니냐라는 이제 문제를 제기하면서 민주당 또한 그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이제 알고 있고 보안 수사권을 이제 보류한다는 거에 대해서도 지금 이제 당과 정이 계속 얘기를 하고 있긴 하지만 그래서 정청래 대표께서 언급하셨습니다. 이미 보안 수사권이 아닌 보안 수사 요구권으로서 이거를 이제 정정해서 추진을 하는 것도 분명히 의미가 있겠다라고 여하튼 당과 정이 이게 국민들이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를 전혀 의심하지 않으시면서도 적절하게 이게 수행이 될 수 있도록 예. 지금 추진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대표님께서 일부러 제가 질문한 것을 좀 비켜가서 답을 하신 것 같은데 최고위원님이 대신 대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온 입법 예고안에서 공소청의 3단 구조 논란과 중수청의 이원화에 관련한 논란들 이 두 개의 축이 좀 크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사실 보안수사권은 이후에 좀 논의를 하자라고 했기 때문에 좀 차치를 하고요. 지금 나온 입법 예고안 중에서 논란이 되는 부분들 최고위원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그러니까 저도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검찰청을 그대로 다시 옮겨놓는 중수청에다가 그대로 다시 옮겨놓는 그 구조
그리고 그 구조가 행안부 밑으로만 가는 구조. 그러니까 저는 이게 지금 우리가 의미 있게 논의할 수 있는가 싶어요. 왜냐하면 기존의 구조와는 달라지는 게 전혀 없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논의 자체가 지금 우리가 수없이 많은 토론들을 해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께서 하셨던 여러 공론장 스타일 있잖아요. 대놓고 그냥 국민들 앞에서 아예 다 드러내놓고 그냥 토론하는 거. 예. 저는 그런 형태의 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정부안에 대한 결론을 도출을 시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안 자체가 워낙 비판거리가 많고 기존의 거에서 도대체 뭐가 달라지는 건지도 사실 모르겠고 그 다음에 우리 수사기소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그대로 다시 그러니까 오히려 로펌 검찰이 탄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이 과정에서 오히려 본인들의 이해관계 속에서 또다시 법이 또 사문화되거나 혹은 작동되지 않거나 혹은 오히려 누군가에겐 더 세게 작동되거나 이런 일들을 지금 근절시키는 데는 이게 오히려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 예. 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의 문제 인식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런 문제 인식을 가진 것도 저는 좀 합리적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국민들 앞에 저는 토론을 아예 전문가들이 제대로 된 토론 이거를 통해서 실제로 한쪽에서 생각하지 못하는 것들까지 좀 집어내 가면서 좀 정교하게 토론했으면 좋겠다. 예. 네. 아니 그 검찰청 폐지될 때 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제대로 집 지을 준비도 안 해놓고 무작정 집 부으면 어떡하냐, 부수면 어떡하냐. 그 얘기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입법 예고안이 나온 것 가지고도 지금 이렇게 여당 내에서도 부글부글하고 자문이나 사퇴하고 이런 사단이 나는데 제대로 된 계획도 없으면서 무작정 검찰청을 폐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피해가 지금 어디로 갑니까? 이동학 최고님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결국 피해는 국민이 봅니다. 지금 이렇게 사법의 공백, 이 어디로 잘못이 있거나 사건 사고가 생겼을 때 어디로 가야 됩니까? 중수청, 공소청, 아니면 뭐 공수청, 뭐 어디로 도대체 가야 되는지 모르는 상황. 이런 상황을 왜 만드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입법 예고안을 가지고 여당에서도 지금 못 받고 있잖아요. 야당도 당연하고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되게 수기 토론을 거치면서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거예요. 만약에 지금 중수청이 이렇게 지금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중수청을 이원화하는 게 지금 문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이원화하는 게 왜 문제냐? 그러니까 원래는 검사라든지 뭐 검찰 출신의 변호사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중수청에서 어쨌든 수사를 못하게 해야 된다고 본인들이 그렇게 주장을 했었는데 그렇게는 이 일이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냥 보기에 이원화를 해서 일반인이 하는 민간 단체가 있는 것이고 중수청에 또 검찰 출신이든 뭐 변호사든 어쨌든 라이선스가 있는 그 전문인들이 하는 그 또 이제 수사법상이라는 걸 지금 또 만든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고 보니까 그렇다면 다시 도루묵을 되는 거 아니냐. 그냥 포장만 바뀐 게 아니냐 이렇게 논란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그 전에 검찰청 폐지하기 전에 충분히 논의가 오랜 기간에 있었어야 됐었다. 지금 이렇게 휘뚜루마뚜루 하는 이런 정부 조직에 대해서 그 철퇴는 반드시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이 맞을 것이다. 좀 경고하고 싶습니다. 제가 좀 정부 입장에서 조금만 질문을 다시 드린다면 정부 입장에서는 일단 수사와 기소권 분리는 제대로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중수청과 공소청으로 수사하는 기관, 기소하는 기관은 따로 분리를 했거든요. 근데 그 조직을 새로 신설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했을 거고, 이 자문단 통해서 이제 수사사법관, 뭐 이제 전문 수사관 이렇게 나누어진 거잖아요. 그게 다시 검찰 그대로 갈 것이다라는 건 운용을 해봐야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벌써부터 결국에는 예. 이제 좀 약간 예상의 측면에서 제2의 검찰로 돌아간다라고 이제 이미 예단을 하고 하는 건데 그래서 예. 이제 확실하게 이제 정부에서 입장을 다시 김민석 총리가 표하지 않았습니까? 중수청과 공소청에 대해서 우리는 그 만든 이유 검찰개혁 하는 거는 검찰개혁의 근본이 수사와 기소권의 분리이다. 근데 이제 약간의 오해 여지를 주셨던 게 정성호 장관이 우리가 뭐 어허. 9대 범죄로 한 예. 이유가 네, 9대 범죄를 한 이거 국민들을 불법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다라고 하셨는데 불법으로부터 보호하는 그 역할은 굉장히 수사기관의 역할은 중요하지만 검찰개혁의 핵심은 국민을 불법 사항으로부터 보호하는 게 아니라 검찰에게 지금까지 집중돼 있던 수사와 기소권을 분리함으로 인해서 이제 권력의 남용을 더 이상 정권의 신여 역할을 하는 걸 막자라는 게 바로 검찰개혁의 핵심 목표이지 국민을 불법으로부터 보호하는 게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점에서 이제 공수처, 중수청 문제, 뭐 제2의 검찰 문제, 보안수사권 문제, 뭐 수사사법관 문제 이런 것
것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약간 오해의 여지가 있어서 더욱더 그 발언에서 이런 아하. 말들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정정을 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이와 관련해서 심심한 사과, 왜냐하면 혼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확정안은 아니다. 이제 의견 수렴을 하겠다. 오늘 정책 의총도 열었고요. 앞으로 의견을 계속해서 듣겠다. 그리고 수정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당대표로서 수습을 빨리 하신 것 같고 또 성남공항에서 대통령과 만나셨잖아요. 그러니까 지나가면서라도 그런 우려의 말씀들을 서로 나누신 것 같고 어찌됐건 이거를 만짐에 있어서 이 과정 자체가 아마추어틱하게 보이면 실제로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공격을 하시잖아요. 예. 빌미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 스스로가 이것을 대선 공약화했고 그럼 수차례 공약화했습니다. 그렇죠. 벌써 10년이 됐어요. 예. 그리고 지금 한번 실패했던 경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사기소 분리에 관해서는 명확하게 그렇게 나와 있는 것이고 이제 이 과정 자체의 관리를 좀 잘해서 국민들이 좀 안심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국민들이 안심도 하기 전에 당 내부부터 지금 안심이 안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오히려 이제 위기가 촉발될 수 있다. 그러면 이 개혁은 또 실패하게 되면 이제는 돌이킬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재명 정부에 걸고 있는 국민들의 기대, 또 당원들의 기대, 그동안 함께 싸워왔었던 여러 가지 이 흐름 속에서 이것은 반드시 완결지어야만 해요. 근데 예. 그런 과정에서 저는 계속 토론을 말씀드리는 게 아마 당대표께서도 이게 쉬운 문제는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국민들 생각대로 그냥 검찰에게 모든 권한을 다 빼앗는다라고 했을 때 실제로 이제 그럼 경찰은 어떻게 견제하지? 이런 문제들이 올라올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거를 어떻게 견제할 거냐? 대통령께서도 직접적으로 그 말씀을 하셨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견제 대책 이런 것들이 이 토론하는 과정에서 결국에는 결정이 돼야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당대표께서 짊어지고 계신 만큼 아마 저는 이것도 시간이 또 많지는 않잖아요. 지금 아마 법사위에서도 엄청난 논쟁을 하고 있는 것이고 당 의총에서도 할 것이고 또 이 당원들께서도 엄청나게 지금 온라인에서 의견들을 주고 계신데 그런 것들은 이제 잘 수렴해가지고 결국에서는 모두를 만족할 수는 없어도 예. 적어도 이 개혁안으로 인해서 나중에 이재명 정부가 국민들의 원성을 사거나 원망을 받는 일 정도는 최소한 없어야 된다. 철두철미하게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죠. 네. 예. 그러니까 이게요 오해가 아니라요. 그 지금 나와 있는 입법 예고안을 그대로 보시면은 지금 시스템적으로 지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중수청을 이원화해서 전문가 집단과 일본 자문 집단이 있다면요, 당연히 전문가 집단들이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검사와 일반인들은 자문의 역할을 하는 그분들은 그냥 수사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결국 검사와 수사관의 역할, 기존의 검찰청의 모습을 그대로 답습하는 걸로밖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오해라고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라 지금의 나와 있는 입법 예고안의 그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돼 있다. 그리고 중수청의 이원화되어 있는 자문기구는 그냥 정말 자문만 할 수 있는 실질적인 역할이 없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그러니까 이 예고안에 대해서 그냥 가장 쉽게 생각해서 이재명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을 한번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세요. 윤석열 대통령 정부에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관할하는 곳에 경찰과 이 중수청과 공소청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수청 안에 수사관, 그러니까 변호사들을 임명을 할 수 있게 하고 그 사람들이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윤석열 대통령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할 수 있고 또 원하는 사람을 임명할 수 있게 한다. 그러면 이거는 정권의 신여다, 정권의 장난감이다라고 당연히 비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정말 이해하기 쉬우실 거고, 그러니까 애초에 처음 얘기했던 그 목적과 그런 것이 지금 나와 있는 입법 예고안과 하나도 앞뒤가 맞지 않다는 겁니다. 예. 예. 그리고 앞으로 지금 더 문제가 될 것은 이제 결국은 하나 남아 있는 이제 그 부분이죠. 보안 수사권에 대한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이 보안 수사권을 지금 이제 보류시켜 놨습니다. 미뤄뒀는데 보안 수사권을 중수청에서 가진다고 해도 문제고 지금. 왜냐하면 결국은 그 중수청에서 수사를 할 수 있는 그 수사 법사관들이 결국은 이 보안 수사권을 가지면서 결국은 검찰처럼 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거니까 아마 반발이 될 거고요. 보안 수사권을 안 준다고 하면요, 예를 들어서 이 공소청과 중수청에서 이 사건들을 서로 떠넘기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공소청에서 검찰들이 그냥 기소만 할 수 있게 지금 돼 있는데, 기소만 할 수 있다는 것은 수사를 그들이 못하니까 결국 서류만 보고 이 사건을 보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이
뭐 여기서 공소청에서 보안 수사권을 가지든 중수청에서 보안 수사권을 가지든 일반 검사들이 보안 수사권 없이 그냥 기록만 보고 서류만 보고 이것을 판단한다면 이것은 내 책임이 안 되고 싶으니까 무조건 떠넘길 거예요. 예. 내가 수사할 수 있는 보안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그냥 서류만 보고 판단을 하려고 잘 안 하겠죠. 그렇게 되면 결국은 사건을 서로 핑퐁하게 되고 예. 결국은 사건이 계속 지연되게 되고 누가 피해냐? 결국 예. 국민들이 피해 봅니다. 예. 근데 이제 아까 이제 손수조 대변인이 말씀 중에 이제 사실 세 분 다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이게 전제에 있어서 우리가 사실 아직 걸어보지 않은 길인데 전제에 이미 약간 이제 사실을 왜곡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 같아서 요거 하나만 좀 여쭙고 갈게요, 대변인께. 그러니까 아까 손수조 대변인님이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이제 추천한 아니면 이제 뭐 선택한 이런 검찰이나 경찰이 그 권력에 휘둘려서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렇게 되면 사실 지금 경찰이나 검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럼 그 상황에서 그럼 경찰도 문제다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 논리가 좀 맞지 않는 거죠. 어차피 경찰에도 사실 이게 검찰이 그 권력이 비대해진 것은요. 바로 안기부가 오히려 독재 정권 87년 체제 이후부터 검찰의 권력이 세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는 안기부가 찍어 눌렀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87년 체제가 오면서 안기부가 사라지면서 검찰이 정권의 신여가 되고 이제 독재 정권 그 이후에 민주화 시대에 오히려 검찰의 비대화가 나타났다. 견제 세력이 없어서. 그래서 경찰이 그거에 대한 수사기관의 어떤 독보적인 그 권한을 부여해서 서로의 견제 기능을 그렇게 해왔던 의도로서 지금 공수처, 주수청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거는 행안부에 두는 의도도 바로 이제 수사의 이제 기소와 뭐 수사의 분리도 있지만 예. 권력과 권력의 그런 감시의 기능도 분명히 있다. 그리고 이제 예. 강력 범죄를 항매에 있어서 이게 그냥 범죄가 아니라 경제 범죄라든가 마약 범죄라든가 굉장히 고도화된 범죄들이 많아요. 요즘은 블록체인으로 해서 이제 돈을 자금을 추적도 못하게 하는 그런 고도화된 경제 범죄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마약도 마찬가지고요. 예. 이번 기존의 카르텔들 그 중요 범죄에 대해서 기존에 그걸 담당했던 전문가들, 담당했던 법률가들이 투입되지 않으면 그러면 누가 할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됐을 때 그럼 법률가가 아니면 정말 좋은 사람이 있으면 그렇죠. 당연히 쓰죠. 그러니까 이 고도의 전문화된 영역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반영한 건데 이거를 마치 뭐 어떻게 뭐 정말 아니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처럼 오히려 모든 피해는 다 국민이 있는 것처럼 이거를 프레임을 짜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불성설이고 과거에 이제 공격을 하시는 국민의 힘이 국민들에게 얼마나 많은 깊은 트라우마를 줬고 이태원 참사 국민들의 그 눈물을 닦아주지도 않았고 얼마나 많은 폭행을 자행하셨는지 좀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임명권자의 입맛에 따라서 움직인다고 하면 사실 정부에 있는 모든 공무원들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돌아가면 사실 국가가 운영이 될 수가 없겠죠. 그걸 그렇게 믿지를 않습니다. 본인의 사명감과 본인의 책임에 따라서 이제 투명성 있게 기본적으로 일을 하겠죠. 공무원이라고 예. 하면 국민에 대한 봉사자입니다. 그리고 공무원이 예, 될 때는 그러니까요. 당연히 공심을 우선시해서 하는 것이고 국가에서 혹은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 그것을 이행하겠다라고 하는 조직이 공무원 조직입니다. 예. 근데 이제 그동안 그런 것과는 별개로 사심이 좀 더 작동되고 정치적인 어떤 욕망이 더 작동되고 이랬었던 것이 우선시되어 왔던 맞습니다. 풍토가 쭉 왔었기 예. 때문에 이제 그것을 한번 손보자, 한 번은 털고 넘어가자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이 이제 이재명 정부에 들어와서 좀 더 구체화되는 과정에서의 논란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저는 이 뭐 논란은 다 건강함을 위해서 나타나는 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된다기보다는 정부가 어떤 개혁안을 냈는데 그 안에 대해서 지금 논의를 아예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논의를 해서 하고 듣겠다는 있는 거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과정을 좀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예. 드리는 건 그런 짧게 거예요.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네. 원해서 했다면은 예. 제대로 권력을 분리를 시키던지, 예. 제대로 검찰에게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검찰에게서 수사권을 완전히 뺐던지, 뭔가 제대로 해야 되는데 권력을 분리시키고자 해놓고 권력은 더 집중시켜놓고 검찰에게서 수사권을 뺏는다고 해놓고는 그 이름만 바꿨지 다시 또 수사권을 주고 있고 지금 그러고 있으니까 예. 뭘 하자는 건지를 모르겠다는 그러니까 겁니다. 그 전제가 약간 이제 좀 우리가 고민해볼 지점이 있다는 걸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니까. 기본적으로 예. 공소청과 지금 예. 그 정부의 법안은 간단합니다. 공소청과 중수청 서로 채권 채무 관계가 아니에요.
대등한 관계에서 그렇죠. 수사권과 기소권을 나누는 거고 이 안조차도 국민들에게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의 여지 그런 거를 의심하지 않도록 해서 공론을 하겠다는 거. 예. 이게 바로 그 입틀막 시키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제명시키는 국민과 다르게 민주주의의 다양성, 다양한 목소리를 예. 다 경청하고 반영하고자 하는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아니면 누가 이런 걸 하겠습니까? 예. 이런 소리 나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민주주의가 살아있고 우리가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이고 그다음에 민주당은 그 민주주의 실천하는 진짜 민주주의 정당이다를 보여주는 겁니다. 예. 비대해졌던 검찰의 권력을 나누어서 개혁을 하는 과정이다. 개혁은 항상 어렵죠. 예, 그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장 토론 이동학 전 민주당 최고위원, 손수조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전수미 민주당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내일 오후 4시 5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증권봉합 이제 저녁 8시 30분 퇴근 후 퀴즈 한판 혼자 하지 마세요. 같이 해요. 매일 저녁 8시 30분 많은 참여 바랍니다.